자, 아마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에 모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일 것 같습니다.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 그러니까 좀 싫어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정식은 x를 구하라 라고 하면 x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 1차 부등식은 연립 1차 부등식은 뭐 자연수의 개수가 2개가 될 수 있는 범위를 구하라 라든지 뭐 정수해를 가질 범위를 구하라든지 이런 조금은 그런 그 추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싫어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절대부등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산술기하라든지 코시-슈바르체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때문에 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이쪽 파트에서 오답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등식이죠. 크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부등식이죠. 작다, 초가, 미만, 이상, 이하 이런 것도 부등식입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는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 두 개로 나누어지던데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반지의 느낌처럼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등식입니다. 예를 들면 a 더하기 b를 제곱을 했는데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거. 이제 조건의 부등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등식들 거의 대부분은 조건의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부등식에서 우리가 여러 개의 설명이 들어갈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러한 부등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부등식의 관계를 증명을 하는 것이 이제 이번 단원에서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범위를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고 상황에 맞게끔 주어지는 것들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건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에서 들어가는 부분일 거고 아직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깜짝이야.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되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우선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소관계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항상 뺄셈을 해라 그랬죠. 뺄셈을 해서 0보다 크다 그러면은 b가 넘어가면 a가 큰 게 되고 같다 그래서 b가 넘어가면은 같은 거고 0보다 작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여기에서 이제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더 추가가 됩니다. 선생님 저 빼기 했는데 잘 안 돼요. 대소관계를 하는 게 뭐 막연합니다. 그러면 a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양수다 저기 조건이 있겠죠.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 0이다. 그럼 a와 b가 같은 거예요. 무리수는 안 됩니다. 허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b의 제곱 0보다 작으면 a와 b에서 b가 더 큰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대소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뺄셈을 통해서 하는 방법, 제곱을 해서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제곱을 해서도 빼는 방법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2의 27제곱과 3의 16제곱 한 20제곱 정도 할까요? 그럼 애매하단 말이에요. 누가 될지. 이런 경우는 이제 A를 B로 나누어서 1보다 큰지 A를 B로 나누어서 1인지 A를 B로 나누어서 1보다 작은지로 나타냅니다. 그럼 양변에 A를 곱하면 B를 곱하면 A가 B보다 크고 양변에 B를 곱하면 A는 B와 같고 양변에 B를 곱하면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개의 방법에 기초에서 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고등부에서 대소관계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5번 정도가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부등호에서 어떤 값을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변화가 없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된다는 거 중2 교과 과정에서 다 배웠죠.
만약에 A와 B가 서로 같은 부호, 즉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곱하거나 나누어도 무조건 양수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라도 다르다면 음수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 그럼 그렇게 풀었을 때 그렇게 다 적어야 돼요? 예, 다 적어야 됩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AX는 B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습관적으로 선생님 저 A는 B 이렇게 되잖아요. 라고 합니다. 근데 얘의 포지션과 얘의 포지션 뭐 그렇게 생각했지만 얘의 포지션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푼다라는 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죠. A의 부호가 없네. 첫 번째 1번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데 A가 0보다 크다면 그러면 X는 A분의 B가 되겠지. 하지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데 A가 0보다 작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요거 두 개는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A가 0보다 크다면 0이 아닌 거니까 나눠줘도 되고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나누어주는데 부등호가 바뀐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A가 0이고 B가 어떤 숫자 좀 너무 격떨어집니까?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0 곱하기 X는 상수가 되는데 어이구야 얘는 무조건 0입니다. 근데 얘는 숫자죠. 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단정 지으면 불량한 거죠. 여기 상수에서 하나가 양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0이거나 아니면 음수가 있는 경우로 다시 나눠야 돼요. 양수나 0이면은 해가 없어요. 맞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양수이거나 0이면. 하지만 음수면 여기는 0인데 얘는 음수죠. 그럼 0이 음수보다 반드시 크지 않습니까? 이때는 해가 뭐한다? 무수히 많다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표현한 게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양수이거나 0이면 해가 없고 음수면 모든 실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지 어떤 문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난 보기 1번은 풀지 않을 거예요. 중2, 중1 교과 과정입니다. 중2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부등식을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몫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건데 1번은요. ax 더하기 1이 x 더하기 a의 제곱이고 ax 마이너스 x가 a제곱 빼기 1이니 a 마이너스 1의 x는 a 마이너스 1과 a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자, 그렇죠. 잘 보세요. a가 1이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 뭐 a가 1 아니라고 하면 되겠지. 1이 아니면 그럼 여기서 1이 아니다라는 전제조건에서 뭘 깔아야 되겠니? a가 1보다 크다면 그러면 x는 부등호 바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a가 만약에 1보다 작대요. 근데 왜 뭐 마이너스 x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면 x는 부등호 바뀌어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a 더하기 1이겠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만약에 2번 a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저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0이잖아요. 뭐가? 마이너스 1은 얘기 안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기 A가 1보다 작잖아요. 마이너스 1도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제 할 거야 그거는. 조금만 참아주면 돼요. 예, 조금만 참아주면 돼요. 그럼 a가 1이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0의 x는 0이 되죠. 그럼 여기 다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인데 0이 0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해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3번 이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 맞습니까? 0은
크더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클 수 있는 거는 무슨 조건입니까? 음수가 오면 크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x는 0이 아니고 x가 양수가 아닌, 즉 x가 음수일 때 모두 성립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놨다면은 조금 더 세련되게 적는 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a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와 1일 때로 나누어지죠.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버리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ax-x는 a 빼기 3이고 a-1의 x는 a 빼기 3이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a가 1이 아닌 경우를 볼 필요가 없죠. a가 1보다 클 경우입니다. a가 1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되죠? x는 a 빼기 3. 뭔 소리야? a 빼기 1분의 a 빼기 3입니다. 그럼 a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x는 부등호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a가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0의 x는 마이너스이면 이때는 모든 실수에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a가 만약에 3이라고 해볼까? 2의 x는 0 되잖아. 근데 이 3이라는 게 이 1보다 크다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지. 그건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적어서 어떻게 정리해요? 고민하고 애쓰고 용쓰지 마시고 문제 이렇게 풀면서 본인이 좀 더 느끼면 되죠. 정리하는 거 별거 아니네. 자, 얘 넘어오고요. 얘 넘어가면 a-c의 x는 어떻게 됩니까? d-b가 되죠. 그러면 a가 c보다 클 때 x는 부등호가 굳이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a가 c보다 작을 때 부등호는 바뀌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지울게요. 여기까지는 뭐 쉬울 거고. a와 c가 같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지? 0의 x는 d-b인데 여기서 그럼 d-b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d-b가 0보다 크다면 해가 무수히 많아. 왜?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0이니까. 근데 d-b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0이라 그러면은 해가 없어지겠죠. 그럼 그걸 다시 정리하면은 d가 b보다 크다, d가 b보다 작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두 개의 조건이 들어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경우, 작은 경우. 그 다음에 같을 경우는 크냐, 작거나가 됐다 달라지는 부분이겠지. 요런 패턴으로 정리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조금의 그런 상황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살짝 외우기. 보세요. 더하기는 그냥 그대로 더하시고 뺄셈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큰 쪽으로,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서 작은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가장 큰 수가 되지 않습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가장 작은 수가 되잖아요. 곱하기는 그대로입니다. 나누기는 또다시 지그재그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쌤 이거 뭐 어디에서 어떻게 쓰라는 말입니까? 여기 있네요. 자, x가 3이고 10이고 y가 2이고 6인데 x와 y를 더하래 5. 그렇지. 빼라고 그러네 8 마이너스 3. 곱하라고 그러지 3, 2, 6에 60. 나누라고 그러지 어떻게 와야 되겠니? 5, 2분의 1.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고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법이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중2 교과 과정입니다. 중2 교과. 어이구, 내 책을 왜 다 넘기고. 제가 배우는 중에는 연립 1차 부등식이 안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내용이었냐면요. 얘를 넘겨주시면 5의 x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넘겨주시면 4의 x는 12가 되고 x는 3보다 작대요. 둘 다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내용이었죠. 보기를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3원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A는 B는 C다라고 하는 연립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A 기준 잡아도 되었고 B 기준 잡아도 되었고 C 기준 잡아도 되었습니다만 부등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항상 중간에 있는 녀석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을 연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기 2번에 보이고 있는 이 녀석을 본다면 1번의 식은 x 빼기 5가 7-2x가 된다. 2번의 식은 7-2x가 3x 빼기 8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넘어가고 3x는 12가 되고 x는 4가 되겠죠? 넘어가게 되면 5의 x는 넘어가면 15가 되어서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믹스 하면은 3보다 크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 풀어야 돼요, 이거는 보기를. 아무리 풀이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보증진도 맞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절대값의 기호가 있는 부등식은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내용 머릿속에 콱 박아 넣으세요. 콱.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또 설명을 안 하고 예이씨 외우기만 해라 그러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은 절대값이 뭐죠? 수직선상에 멀어서 정도. 뭐에서? 수직선 그 0에서. 수직선에서 0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봐봐요.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는 것은 어떤 임의의 숫자의 절대값을 봤더니 a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수직선을 그렸더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플러스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인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요 범위와 요 범위의 안쪽에 있는 모든 수들은 그 절대값이 전부 다 a보다 작겠니 안 작겠니? 그래서 절대값이 a보다 작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플러스 a라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지만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는 건 다르게 나타내면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보다 더 어떻게 되니?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럼 a보다 더 멀리 있으려 그러면은 a 지점의 바깥쪽 마이너스 a 지점의 바깥쪽이다 보니 x는 마이너스 a보다 더 작던지 x는 a보다 크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 것 마저 역시 중요한 건데 절대값 a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왜 a야? 절대값 x가. 그럼 여기에서는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수직선상에 식을 세우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럼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 부분이에요. 근데 절대값은요. 떨어져 있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마이너스 b면 요 범위 내에 들어오는 녀석도 절대값은 a와 b 사이에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
x는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기본 문제 14-3을 푼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거는 풀 것도 없습니다. 조금 빠르게 풀게요. 넘어가면은 3의 x는 넘어가. 마이너스 아니야? 그럼 x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3분의 4. 아니야? 아, x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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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x 7.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작다 그랬니? 마이너스 4와 7. 7보다 작죠? 마이너스 4보다 작죠? 둘 다 맞을 거 얘기 아닙니까? 예. 곱하기 10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3의 x는 10의 x 마이너스 21, 7의 x는 플러스 21이니 x는 3이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하시면은 150 마이너스 2의 x는 101 빼기 100의 x죠. 넘어가면은 98의 x는 넘어오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9입니다.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이거랑 둘이. 안 할랍니다.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4 A, B, C의 꼴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냥 귀차니즘만 조금 수반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1번 x-2는 2의 x 더하기 1 그리고 2의 x 더하기 1은 10의 빼기 7의 x.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3이죠. 넘어가면 9의 x는 9가 되니 x는 1입니다. 둘이 믹스시키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그 1보다 작다 나옵니다. 자, 3번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12x는 7의 x 더하기 25 7의 x 더하기 25는 10의 x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10x 빼기 3x 더하기 2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넘어가게 되면 5의 x는 25가 되니 x는 5가 될 것이고요. 여기 5x 7x 7의 x 더하기 25는 10의 x 빼기 3x 더하기 2 맞는디요? 10을 안 나왔습니다. 10 했는디? 20이잖아요. 같이 넘어간 거지 이게 20. 왜냐면 10을 여기 10을 곱해갖고 분배 되잖아. 근데 이거 7x인데? 뭐지? 그러니까 12하고 아닌데 그럼 안 돼요. 잠깐만. 해가 없다네.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3x 더하기 3-2의 x의 x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2분의 3x 더하기 5가 있습니다. x 더하기 3이 x가 되니 얘도 없어지죠. 그런데요. 2번은 또 뭐인가? 2번도 뭔데? 2번은 지금 모든 실수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3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0 무조건 성립하네. 예. 그럼 얘는 이제 2를 곱하게 되면은 2의 x는 3의 x 더하기 10이고 x는 마이너스 10이다. 요것만 보면 되겠네요.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그렇죠. 이런 게 여기서부터 이제 재미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213페이지까지 끊을게요. 213페이지까지 끊어가지고 우리 앞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거 많이 넘어갔네. 그렇죠. 205. 205에서 213까지 풀고 나서 저기 214페이지를 풀어 나갑시다. 왜냐면 여기 이제 방정식, 연립 부등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
요까지 풀어놓고 여기 뒤에서부터 마저 정리하도록 합시다. 할 게 많아요. 아직까지 부등식은. 예,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